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나리농원은 매년 가을 천일홍 축제가 열리는 대표적인 가을 나들이 명소인데요. 3년 전부터 봄 개장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꽃 종류도 늘고 개장 기간도 늘었다는데요. 봄냄 가득한 나리농원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꽃밭을 가득 채운 노란 유채꽃이 봄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립니다. 한쪽에는 만개를 기다리는 초록빛 청보리 물결이 일렁입니다. 양주 대표 가을꽃 명소인 나리농원이 봄을 맞아 반짝 개장했습니다. 좀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데 마음의 위안도 찾고 늘 행복한 그런 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그 나리농원을 꼭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나리농원의 봄 개장은 올해 3년째. 지난해까지는 청보리만 선보이다 올해는 봄꽃 종류가 늘었습니다. 유채꽃과 마가렛, 메리골드 등 다양한 봄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형형색색 꾸며진 농원을 거닐며 봄을 만끽합니다. 4년마다 이제 가을 축제 때 천일홍 축제 때 자주 왔는데 이번에 또 기사를 보니까 봄에 유채꽃하고 청보리가 있다 그래서 집사람이랑 같이 한번 나왔어요. 걸어서 이제 꽃도 구경하고 그러니까 운동 삼아서 좋잖아요, 선선하니. 봄의 나리농원은 시민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소에 하교할 때 자주 지나다니는데 꽃이 없는 모습만 보다가 있는 모습 보니까 화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나리농원 무료 봄 개장은 오는 6월 8일까지. 양주시는 청보리 만개 시기를 고려해 기간을 한 주 연장하고 이후 가을꽃 식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재직 중 감봉 처분을 받은 전 의정부시청 간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 2부는 전 의정부시청 간부 공무원 A씨가 재직 중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의정부시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2월 반환 미군 기지인 캠프카일 개발과 관련해 도시개발 시행사 선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A씨와 과장인 B씨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B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듬해 7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했으며 의정부시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6일 오전 10시 45분쯤 양주시 백서급의 한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명이 연기를 마셔 구조됐으며 직원 9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있는 육가공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포천 가평지역위원회가 지난 25일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진보당 포천 가평지역위원회는 이번 선거는 내란 수계와 그를 동조하는 정당에 의해 발생한 선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내란 수계를 공천하고 옹호하였던 정당에서는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후보를 출마시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한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 포천 가평지역위원회는 포천과 가평은 더 이상 보수의 텃밭이 아니라며 내란 세력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근 5개 지자체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양주시가 대안부지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공모를 거쳐 선정된 부지인 양주 방성 1, 2를 두고 지역사회 반발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번 공식 공모에 나선 건데요. 공모 자격은 전체 주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고 화장로 12기와 장례식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약 50만 제곱미터 내외의 부지 면적을 갖춘 마을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가 지난 4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걱정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 2021년 1분기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전세 거래는 43,400여 건이었고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는 33,500여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전세와 전세 사기 여파를 겪고 난 뒤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는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경기도 지역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는 모두 22,000여 건, 4년 전보다 약 35%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아파트 전세 거래가 약 27% 증가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비아파트들 사이에서는 단독 다가구 주택과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 거래 감소가 심각합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는 4년 전보다 절반이 줄었고 연립 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도 4년 전보다 35%가 줄었습니다. 다행히 오피스텔 전세 거래는 소폭 증가해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가 반토막난 이유는 권리관계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는 각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돼 있어 전세 보증금의 권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단독 다가구 주택은 등기사항 증명서만으로 각 호실의 임대차 내역과 선순위 권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 때문에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는 금융권과 보증기관에서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이제 보증기관에서 이 다가구 주택을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금융기관이 이거를 이제 왜 꺼려 하느냐를 봤을 때 선순위 임대차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운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는 세입자뿐 아니라 중개사들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월세 거래와 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으로 1조 6,1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 48조 1,000억 원 대비 3.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 안전과 도시 안전, 미래 투자입니다. 시는 먼저 민생 안전 분야에 4,698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복지 강화와 저출생 대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안 침하 사고 예방과 침수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도시 안전을 위해 1,587억 원을 편성했고 AI 산업 기반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335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교원 정원제도 전면 개편과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총회는 물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감은 지난 5년간 정규 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특히 인천중학교의 정규 교원 감소율은 전국 평균의 3.7배에 달하고 기간제 교원 비율은 30%에 육박해 교육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수교사와 다문화 교육 교원의 수급 불균형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 개선과 정규 교원 확대 및 중장기 인력 계획 수립, 기간제 교원 의존도 완화 및 고용 안정성 강화, 특수 다문화 분야 교원 확충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수업과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 본부가 인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민생본부는 지난 25일 인천 지역 소상공인 20여 명과 함께 부평 깡시장 상인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태현, 윤후덕 본부장을 비롯해 부평 지역 노종면, 박선원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상인들은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예산 확대, 대출 상환 유예와 대기업과의 상생 정책,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단기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전담 조직과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종면, 박선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제안들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또는 민주당의 주요 민생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대체로 많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이 전 세계 기상청 기후 예측 모델 결과와 각종 기후 현황을 종합 분석한 6월에서 8월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북은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온이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7월과 8월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남쪽의 고온다습한 기류 유입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강수량이 6월엔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환경부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많은 비로 하수 처리 시설 용량이 초과돼도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 시설에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하수 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해야만 재이용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지자체가 유역환경청과 협의하면 방류구 이전 단계에서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폐수 처리 시설 시운전 절차가 간소화돼 처리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8일부터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총 125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이 해당됩니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2차 보전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입니다. 상담 및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재단 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을 내달 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아동을 돌보는 사촌인의 친인척과 사회적 가족 등 조력자에게 경기도와 시군이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됐습니다. 수당 지급 대상 가구의 아동 연령은 생후 24에서 48개월에서 24에서 36개월로 소득 수준은 제한 없음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각각 변경됐습니다. 돌봄 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6월 한 달간 서울시 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새로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사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달라지는 고등학교 생활을 주제로 2부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 지원단 소속 교사가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의 변화, 학생 진로 설계 전략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전라북도 남원에서 농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 80대 여성이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FTS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린 후 5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합니다.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